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미랄자동차입니다. 정말 중고차를 잘 타기 위해서는요, 미랄자동차에서 구매대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어딜 갈까요? 223km, 거의 2시간 50분,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바로 제가 전주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전주에 있는 매매단지 쪽으로요. 지금 같이 한번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3시간 만에 도착을 했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워낙 키로수가 짧다 보니까는, 키로수가 또 짧은 차량이 100%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키로수 짧은 차량들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세워놓게 되면은 하부에 부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외관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헤드램프가 어디 손상되거나 깨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안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퍼가 탈부착 아니면 도색이 한번 들어간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주차장이 또 협소하기 때문에 이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중고차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뒷범퍼 같은 경우도 어떤 실기스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조그맣게 또 기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반대편을 보니까는 이 실패널도 한번 찌그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색이 한번 들어간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여기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티는 나진 않네요. 지금까지 보니까는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어요. 앞에 휠기스 살짝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출고용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2017년식의 26주차 타이어. 근데 타이어 트레이드가 90% 이상 남아있다는 거죠. 키로수가 짧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고차 시장 내에서는 이 도색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지하는 이유는 이 도색에 따라서 차량 상태가 뭐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150, 121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지금 외판에 도색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차량으로, 아닙니다, 펜다가 도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단순 도색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외관 상태 이 정도면은 A등급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 부분도 확인하실 때도 이 차량이 뭐 흡연한 차량인지, 또 차 안에서 뭐 특유한 뭐 냄새가 나지 않은지를 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전체적인 좀 마감재 상태 좀 살펴보시면서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상당하게 좀 깨끗한 편으로 일단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 차량 같은 경우는 조향장치 유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좌우로 핸들도 한번 흔들어 봅니다. 이상은 있지 않은지. 전혀 이상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죠. 지금 보이는 고무 튜브가 등속 조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무 튜브가 터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쇼바도 마찬가지로요. 전혀 이상이 없죠. 이 머플러 팁이 부식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차량이 워낙 오랫동안 세워놓은 차량들. 이 차량은 이 정도면은 부식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장코도 전혀 없는 차량으로 보여지죠. 그 변속기 컨트롤 모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고장코도 지금 하나도 없는 차량으로 지금 보여지네요. 기계적인 결함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엔진룸 열어서 차량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캡, 이 색깔이에요, 색깔.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무조건 검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대신에 오일 슬러지가 묻어 있는 차량들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방법들은 이 딥스틱이에요, 딥스틱. 이 끝에 부분에 어떤 오일 슬러지라 그래요. 찐득찐득하게 검정색으로 뭐 뭉쳐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그런 중고차는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핸다가 도색이 들어갔는데 풀린 자국이 없다라는 거는 사고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죠? 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본네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양쪽 보시면 풀린 자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각수 색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깨끗해요. 냉각 상태 보시면 엄청 깨끗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에어필터 같은 경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봤을 때 누유 하나 없는 차량, 정말 키로수가 7,000km가 맞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네요.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km, 60km까지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차량은 저는 구입하셔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소견이네요. 오늘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좋은 차량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좋은 차량을 찾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유익하셨더라면 아시잖아요, 그죠? 저희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영상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미랄자동차입니다. 정말 중고차를 잘 사기 위해서는요, 미랄자동차에서 구매대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주말이에요. 토요일인데도 제가 지금 어딜 갈까요? 바로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23km, 거의 2시간 50분,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바로 제가 전주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전주에 있는 매매단지 쪽으로요. 왜냐면 수도권 상에서는 괜찮은 차량이 없어요. 전주에 괜찮은 차량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차량을 찾으러, 그 차량을 보러 지금 같이 한번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드디어 전주에 입장을 했습니다. 와, 정말 오래 걸리네요. 거의 3시간 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량 상태가 좋아야겠죠. 차량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차량 앞에서 다시 영상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는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에요. 옆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 좀 한참을 제가 운전을 해서 이제 거의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비 보니까 1.5km 정도 남아 있네요. 2분 정도면은 도착할 것 같고요. 정말 차량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가 어느 정도는 서류적인 걸 검토를 해봤을 때는 일단 어떠한 이상이 없어서 차량 금액도 괜찮았고요. 이게 중고차 가격 시세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아, 여기네요. 여기도 제가 한번 예전에 왔던 곳 같아요. 전주 쪽에. 그러니까 지방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차량이 대부분 이게 노지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노지에 세워져 있어서 차량 상태들이 좀 그렇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고차들이 실내에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주도 그렇고 모든 지방들은 대구 에멀드인가요? 거기 빼놓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실외에 차량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게 좀 아쉽긴 하죠. 왜냐면 비를 맞고 햇빛을 받고 이제 운전을 안 하다 보면 중고차 자체는 그렇죠, 어쩔 수 없겠죠. 네, 일단 도착은 했습니다. 네, 도착했고요. 일단은 중고차 보러 갔다 와야겠죠. 중고차 앞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3시간 만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전주에서 아마 가장 큰 매매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 지금 보면 차량들이 다 노지에 세워져 있어요. 모든 전체적인 매매단지가 이제 몇 개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들이 좀 안 좋은 점이 대부분 중고차가 이렇게 다 앞마당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네요. 매매단지 여기 짱카라는 곳이고요. 차키를 받아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구매 대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거 지금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전주에 있는 이제 매매단지고요. 오늘 볼 차량은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아반떼 밸류플러스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 진짜 요즘에 중고차 가격들이 너무 비싸게 오른 것 같아요.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차는 일단은 키로수 때문에 금액은 뭐 비싼 편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거의 평균 시세라고 봅니다. 대신에 키로수가 메리트가 있어서 제가 이쪽까지 이제 넘어온 거고요. 일단 수도권에는 이거만한 차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량 한번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고차 같은 경우는 볼 때는 일단은 전체적인 관리 상태가 중요하겠죠. 뭐 관리 상태라든지 어떻게 보면 소모품 상태, 그리고 키로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워낙 키로수가 짧다 보니까는
키로수가 또 짧은 차량이 100%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키로수 짧은 차량들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세워놓게 되면은 하부에 부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차량이 어떨지는 같이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관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신차 수준이기 때문에 외관 상태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헤드램프 상태죠. 이제 헤드램프 상태, 이제 헤드램프가 어디 손상되거나 깨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안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앞에도 마찬가지로 헤드램프 손상되거나 깨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여기가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 있네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 스크래치 부분이 있다라는 거. 범퍼가 제가 봤을 때는, 그죠? 범퍼가 탈부착 아니면 도색이 한번 들어간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상태 어디 깨진 부위거나 손상된 부위, 아니면 타이어 상태도 어디 파손한 부위나 또 찢어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주차장이 또 협소하기 때문에 이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중고차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눈높이에서만 보지 마시고 아래쪽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사이드 실 패널 같은 경우라 깨지거나 손상되거나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체적인 좀 도색 상태를 보시면서 이 어떤 도색에 미색이 나는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시는 거를 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그 뒤에 대로등도 마찬가지예요. 대로등도 깨지거나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깨진 부위나 손상된 부위, 그 뒷범퍼 같은 경우도 어떤 실기스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조그맣게 또 기스가 있습니다. 반대편 또한도 기스난 부위가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시면서 중고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대편도 동일합니다. 근데 제가 좀 반대편을 보니까는 이 실패널도 한번 찌그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색이 한번 들어간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여기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티는 나진 않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찌그러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성분들 운전하시다가 코너 도시다가 그 기둥 같은 거에 찌그러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고차 보실 때는 눈높이에서만 보지 마시고 또 앉으셔 갖고 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휠 상태, 타이어 파손한 부위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좀 도색 상태,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 깨지는 부위가, 손상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면 또 중고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는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어요. 앞에 휠기스 살짝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타이어가 파손하거나 손상된 부위는 없는 걸로 일단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 보이니까 이게 뭐 기스인가요? 조금씩 이렇게 스크래치 난 부위가 좀 보이네요. 그리고 타이어, 이제 좀 잘 아셔야 되시는 게 중고차가 좀 잘 고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중고차를 구입하러 왔는데 타이어 몇 짝을 한 번에 또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출고용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넥센께 껴져 있긴 하지만은 출고일도 정확히 써 있어요. 2017년 26차 2017년식의 26주차 타이어. 근데 타이어 트레이드가 90% 이상 남아있다는 거죠. 키로수가 짧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타이어는 3만 킬로에서 한 5만 킬로 정도에 교체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습관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고무 주기는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타이어에 뭐 크랙이 가거나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서 중고차 사시는데 어려움 없이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차량 도막 지원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도막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도색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죠. 민감하죠. 중고차 시장 내에서는 이 도색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지하는 이유는 이 도색에 따라서 차량 상태가 뭐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150 도색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보이긴 하는데 145 한번 좀 더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156 131 121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143. 네, 지금 아반떼 AD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좀 도색이 들어간 부분이 좀 높은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죠?
B필라도 C필라죠. C필라. B필라 쪽에서도 도색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A필라. 네.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도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트렁크도 148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은 평균 값이 150을 넘으면 안 되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네요. 네, 125, 145, 139. 그러니까 이 차량은 지금 외판에 도색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차량으로, 아닙니다, 휀다가 도색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보험이력이 있는 부위가 있죠. 여기 휀다 부분이 도색이 들어갔네요. 지금 200이 넘죠. 그럼 휀다 부분이 도색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럼 단순 도색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순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 살짝 기세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접촉사고라기보다도 아니면 뭐 주차를 하시다가 긁어먹던가, 그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심하게 접촉사고가 나는 부분은 대부분 휀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버립니다. 근데 교체가 안 됐다라는 거는 저는 단순으로 뭐 주차하시다가도 도색이 들어갈 부위가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외관 상태 이 정도면은 A등급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에 어떤 단차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범퍼와 휀다의 단차, 그죠? 이게 이제 야매로 하게 되면은 대부분 단차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휀다 부분과 운전석 부분의 단차 부분 전혀 없죠. 단차 부분, 단차, 뒤 휀다와 뒷범퍼 단차 전혀 없습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단차 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걸로 일단 보여지네요. 네, 이렇게까지 확인하시고요. 제가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차량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부분도 확인하실 때도 이 차량이 뭐 흡연한 차량인지, 또 차 안에서 뭐 특유한 뭐 냄새가 나지 않은지를 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전체적인 좀 마감재 상태 좀 살펴보시면서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뒷좌석도 이제 가죽 상태, 가죽이 어디 손상되거나 뭐 찢어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차량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상당하게 좀 깨끗한 편으로 일단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차량 상태는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이 가죽 시트죠. 이 시트 상태가 뭐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인하셔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에 어떤 침투가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실 때는 이 조향장치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향장치 쪽에 뭐 부식이 나거나 아니면 흙먼지들, 이런 틈새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차는 그냥 신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는 정말 깨끗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정말 키로수가 7000km가 맞는지는 전체적인 이 마감재 상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감재 상태 보시면은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 이게 통풍 시트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뭐냐면 이 밸류에는 이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이걸 핸들을 통째로 교체를 하셔가지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이거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뭐 50 얼마가 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눈밀러 들어가 있고,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지금 마감재 상태 보시면은 상당히 정말 깨끗한 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 차량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시동을 걸어 보면은 어느 정도 차량의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죠. 네, 에어컨 상태도 확인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엔진에 어떤 부조가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하시려면은 이 엔진에 소음을 들어오시면 돼요. 아니면 진동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뭐 진동 자체도 전혀 없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아니면 RPM 자체가 정말 유동이 심하다, 그런 차량들은 가급적이면은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밸류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각지대 뭐 TCS 옵션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옆에 차가 붙으면은 경고등이 들어오겠죠. 그 사이드미러 어떤 또 릴레이 손상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2, 3회 반복하셔갖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는 여부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현대기아 차량 같은 경우는 조향장치 유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좌우로 핸들도 한번 흔들어 봅니다. 이상은 있지 않은지. 전혀 이상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죠. 그리고 미션의 어떤 텔리 편탕입니다. 2, 3회 반복하셔갖고 어떤 뭐 충격은 있지 않은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혀 충격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차량은 그냥 신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 상태도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냉매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상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이상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뭐 라디오 상태 네,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네요. 네, 이상이 없어 보이고요. 내비 상태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내비 상태도 제가 봤을 때는 검색이 다 되는 거 보니까 이상은 없어 보이네요. 네,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좀 감상하면서 차량을 보도록 할게요. 그 블루투스는 됩니다. 정부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핸들 열선까지 들어오는 거래요. 이 차가 원래는 밸류 플러스에는 이 옵션이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차량이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키로수도 7,638km 밖에 되지가 않아요. 키로수가 상당히 짧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진단기를 통해서 차량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는요, 중고차를 볼 때는 육안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진단기를 통해서 정확히 스캐닝 한 다음에 중고차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기계적인 결함은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진단기를 통해서 차량 상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적인 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외부로 나가서 하부 상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하부 상태 중요하죠. 또 기분 좋게 또 찬양이 나오네요. 꽃들도라는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또 보여드릴 거는 장갑을 끼고 타이어의 편마모 상태입니다. 타이어의 편마모 상태. 타이어가 거의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이상은 뜨실 수 있는 타이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게 등속 조인트예요. 지금 보이는 고무 튜브가 등속 조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무 튜브가 터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쇼바도 마찬가지로요. 전혀 이상이 없죠. 그리고 반대편도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라이트 상태도, 전체적인 라이트 상태도 한번 제가 확인해 볼 거고요. 이상 깜빡이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이 타이어 상태죠. 이 타이어 상태, 타이어가 어디 편마모가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도 그죠? 이 고무보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고무보트입니다. 이 고무보트가 터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 차량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어 보이시죠? 네, 이상 없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확인하셨고요. 또 전방에 이 라이트 상태, 안개등과 뭐 미등 다 들어오고 있죠? 이상 없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쪽에 그죠? LED 이상 없고요. 뒤 대류등도 마찬가지로 이상 있는지 없는지, 번호판 등 전혀 이상이 없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또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이 하부 상태를 한번 봐야겠죠. 이 하부 상태를 보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머플러 TV 부식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차량이 워낙 오랫동안 세워놓은 차량들. 이 차량은 이 정도면은 부식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이 없습니다. 네, 정상적인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한번 제가 스캐닝한 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차량 상태는 나쁘지 않네요.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 전압이 좀 낮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코드 삭제 다시 한번 해보고 나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비상 깜빡이 다시 켜고요. 방전들도 있기 때문에 라이트 한번 끄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장 코드 전혀 없는 차량으로 보여지죠. 변속기 컨트롤 모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고장 코드 지금 하나도 없는 차량으로 지금 보여지네요. 네, 고장 코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결함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엔진룸 열어서 차량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좋은 엔진을 고르는 법입니다. 일단은 차량 엔진 이 지금 소음 자체가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 엔진 소음 외에 다른 것이 난다 그러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동을 꺼서 차량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엔진 상태 뭐 누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려면은 이 카바를 항상 빼신 다음에 중고차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딜러분들 전혀 빼지 않습니다. 그걸 빼봐야지 어디 가득한 누유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살 빼시면은 차량의 엔진 상태를 보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셔야 대부분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오일캡을 열어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이 오일캡 이 색깔이에요, 색깔.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무조건 검었다고 그래서 나쁜 건 아닙니다. 대신에 오일 슬러지가 묻어 있는 차량들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방법들은 이 딥스틱이에요, 딥스틱. 엔진 밑바닥까지 딥스틱이 닿기 때문에 이 끝에 부분에 어떤 오일 슬러지라 그래요. 찐득찐득하게 검정색으로 뭐 뭉쳐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그런 중고차는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게 발전기죠. 네, 제네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발전기 상태, 그 ABS 상태,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에어컨 콤프가 들어가 있어요. 에어컨 콤프도 새는 차량들은 주변을 보시면은 이 은색 부분이 아니라 이 검정색으로 막 뭔가 오일이 샜다라는 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량들은 에어컨 콤프가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밸브 쪽이죠. 대부분 우리나라 차량들은 이 고무 밸브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건 라바호스라고 하죠. 라바호스도 이제 고무 튜브다 보니까는 이게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갖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핸다가 도색이 들어갔는데 풀린 자국이 없다라는 거는 사고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죠? 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본네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양쪽 보시면 풀린 자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범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교체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도색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어 보이고요. 그 누유되는 부분을 제가 좀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이음새 부분들에 이제 누유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누유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걸로 제가 봤을 때는 보여지네요. 냉각 상태 정상적으로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풀로 채워져 있습니다. 냉각도 이상이 없고요. 냉각도 색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공기압이 빠져야겠죠. 잘못하셨다고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공기압을 좀 뺀 상태에서 네, 이렇게 뺀 상태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깨끗해요. 냉각 상태 보시면 엄청 깨끗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냉각수 지금 라디에이터 케이블 보시면은 요거 상태에 따라서도 차량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차는 거의 그냥 신차 수준,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뭐 중고차 하시는 분들이나 뭐 정비센터 하시는 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대부분 관심을 갖지가 않죠. 이제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눈에 보여지다 보니까 쉽게 가시는데 이 브레이크 오일의 교체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도 4만 킬로에 한 번씩은 반드시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분기가 많아지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바로 제동거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반드시 꼭 지키셔가지고 사전에 예방하셔야 되시고요. 수분기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0.5%면은 그냥 정상
어떤 문제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지금 톤볼 게 지금까지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엔진 오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깨끗하죠. 오일 필터, 그죠? 에어 필터라고 하죠. 에어 필터 같은 경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일 색깔을 좀 확인해 봤더니 거의 타지를 않으셔가지고요. 근데 한 번쯤은 저는 오일을 교체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오일 색깔 보시면 정말 깨끗합니다. 이 차량은 지금 당장 손볼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그냥 타시면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용량이 좀 작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배터리 자체가 용량이 좀 작기 때문에 추후에 배터리를 좀 교체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해 드리고요. 이 차량은 제가 봤을 때 누유 하나 없는 차량, 정말 키로수가 7,000km가 맞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네요. 뭐 크게 제가 흠잡을 만한 부분은 없어 보여요. 제가 아까 전에 고지한 내용 외에는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전혀 보여지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차량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시운전 하기 전에 제가 사고 유무 상태 한번 봐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고 유무 보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풀린 자국들, 이 볼트 부분이 풀린 자국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풀린 자국들 반드시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앞에는 전방에는 전혀 풀린 자국이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교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1년 번호가 써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도 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운전석 문을 열어서 제가 도어 상태도 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교체가 되지 않았고요. 뒷도어 상태도 마찬가지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트렁크 상태도 마찬가지로 전혀 교체 여무 상태, 이 실리콘 처리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양쪽 뒤엔다가 교체가 되시면 사고차로 됩니다. 여기는 이제 볼트 너트로 풀릴 수 있는 자국이 없어요. 그래서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스팟 자국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죠? 스팟 자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양쪽 휀다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뒷문짝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차량 상태는 네, 양호한 상태. 이 차량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색 들어간 부분이 보이시죠? 휀다 부분과 앞범퍼 정도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나. 뭐 뒷범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차량 상태는 이 정도면은 A급인 것 같아요. 네, 정말 A급인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이 차량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보셨습니다. 제가 한번 시운전 한번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차량 시동을 한번 걸고 다시 한번 제가 시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상태가 어떨지 시운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이 분명 중요합니다. 이제 시운전을 해보면 어느 정도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운전을 해보면 차량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전혀 이상이 없죠. 세게 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보고 정말 문제가 없는지 차량 상태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전혀 이상이 없네요. 이 차량은 뭐 하체 쪽에서 어떤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타보니까 전혀 이 정도도 제가 40km, 60km까지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차량은 저는 구입하셔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소견이네요. 여기서 마무리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제가 평가를 하고 저도 빨리 올라가야겠죠. 일단은 오늘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좋은 차량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좋은 차량을 찾아 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중고차를 잘 사시기 위해서는요, 정말 미랄 자동차에서 좀 구매 대행을 신청해 보시면 정말 좋은 차량 구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인간인지라 분명히 실수할 수 있다는 점, 그래도 가장 좋은 차를 좀 선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또 유익하셨더라면 아시잖아요, 그죠? 저희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영상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라자동차가 성장하는 데 기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일단은 좋은 차량 찾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불이 나게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